안녕하세요. 세길공작소 운영자 엄태호입니다. 자, 물리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학적 모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을 공부를 할 때 역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전역학이겠죠. 수식을 써가면서 물체 운동을 분석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인데요. 이 역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역학이 어떻게 다른 분야 쪽에 적용이 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 역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클래시컬 미케닉스. 고전 역학이라고 하는 분야 쪽은 참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압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나는 주제들 가지고 한번 요약을 좀 해봤던 노트 스캔한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질리시죠? 역학부터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사실 물리학을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역학을 이제 공부를 해 놓고 나면 실제로 물리학의 다른 분야 쪽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 쪽에도 이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고전 역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학은 일상생활의 경험들 중에 이제 많은 것이 이제 직접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 역학은 사실 전기장이나 자기장 같은 전자기학보다 좀 더 덜 추상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포텐셜 에너지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 역학의 테두리에서 먼저 배우는 것이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개념을 더 확장을 시켜서 전자기학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고전 역학이 이제 굉장히 그 기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제 역학적 모형이 어떻게 다른 곳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한 현대적인 모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성공적인 원자 이론인 이제 보어 이론인 경우에요. 원자를 이제 원자핵, 여기가 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이제 전자가 이제 돌고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형은 지금 원이나 또는 타원계들을 따라서 돈다라고 했는데 이 모형은 사실 태양계의 축소판으로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 힘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고전 물리학, 고전 이론에서 이제 쿨롱 법칙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궤도가 원이나 또는 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호 이론에서 보면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각운동량, 보존 같은 고전 물리학적인 개념들이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가 그 돌 때, 원자 핵 주변에서 돌고 있을 때 그 안정적인 전자 궤도 반지름을 이제 결정을 해줄 때요. 그때 이제 전자 궤도의 궤도가 정상파 조건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안정적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바로 이제 정상파의 경우에도 사실 고전 물리학에서 파동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바로 이제 이 모든 가정들은 다 고전 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런 가정을 또 해줘가지고 실제로 빛이 나오는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고전 물리학의 개념이 그 역학적 모형, 태양계 모형을 가져다가 실제로 원자의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학에서요, 이원자 분자의 진동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분자들을 이제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데, 이 분자들의 운동을 이제 진동 운동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 모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모스 포텐셜이라는 걸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원자 사이에 사실 그 용수철이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멀어지게 되면 복원력이 작용해서 다시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고요. 가까워지면 다시 반발력이 작용해서 늘어나는 벌어지는 그런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용수철의 경우에 그 갖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 그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2분의 1 kx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모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 이제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분자들의 그 스펙트럼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실제로 가장 그 낮은 상태의 그 포텐셜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수철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스 포텐셜로 표현되는 거하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 모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잘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그 용수철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그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좀 더 개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원자 분자의 그 분자 진동의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용수철 모형으로 이제 설명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험으로 이게 측정한 결과하고 보면은 여기서는 거의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화학에서도 이제 역학적인 모형으로 분자가 용수철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분자의 형태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모형으로 그 해석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 다루는 용수철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용수철 운동의 다른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용수철의 이제 운동은 진폭의 변화가 없이 그냥 계속 출렁출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국 멈춰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 점점 진동하는 진폭이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실제로 그 용수철에 의한 항은 사실 이곳에 이제 가속도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후계 법칙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가 이제 dx dt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속도입니다. 자, 어떤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저항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를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실제 용수철의 움직임을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의 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실제로 언더 댐핑, 크리티컬 댐핑, 오버 댐핑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역학적으로 이제 모형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실제로 전자기학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RLC, 그러니까 R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L은 인덕터 또는 코일이라고 불리는 거, 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콘덴서, 그 축전기 이렇게 연결해 놨을 때 기본적으로 축전기의 전기가 이제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요.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동을 하면서 얘가 점점 이 저항에 의해서 전류가 아니라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걸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이제 RLC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올 텐데 지금 역학적 모형에서 나오는 이 왼쪽 거하고요. 오른쪽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이 사실 왼쪽 그 위치에 대한 거고, 지금 오른쪽은 전하량 Q에 대한 식인데 형태가 똑같죠. 이거 왜 다 다른데 뭐 똑같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역학적 모형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수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자의 흐름이나 이런 거 전하의 흐름들을 실제로 역학적 모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측정을 해보면 이 그래프와 같은 그 시간에 따라서 전하량이 이렇게 변하는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모형을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보호 원자 모형, 그 다음에 뭐 이원자 분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감쇄 진동하고, 그 다음 전자계약에서의 RLC 회로에 대해서 좀 잘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고전 역학을 잘 해놓으시면 다른 분야 쪽에 굉장히 응용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물리학을 공부를 할 때 고전 역학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학적 모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물리학하고 이제 수학하고 사이의 관계,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요. 물리학을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멋지실 거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